네,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그림은 기초부터 할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림을 시작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건데요. 이미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필요가 없겠죠. 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이 화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캘리그라피를 할 때 글씨만 쓰는 건 허전해서 그냥 글씨를 쓰고 나서 약간 사파 정도 그리는 건데요. 그렇다고 수채화도 아니고요, 유화도 아니고 문인화도 아니에요. 문인화에다가 약간의 유화 기법을 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나름대로의 그리는 그림이니까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바로 채색을 하는 그림이 있고요.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채색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하는 편이고요. 오늘은 그냥 일단 채색이 없이 간단하게 꽃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해볼 거예요. 자, 우선 필요한 거는 붓이 있어야겠죠. 그림을 그리는 붓. 이거는 뭐 그냥 서예 색필 붓이기도 하고요. 붓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어떤 붓이어야 된다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있는 붓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문이나 그릴 때 색필 붓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런 수채화 붓도 사용을 해요. 주변에 있는 붓은 거의 다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건 유화 붓인데요. 그냥 작은 그 잔디처럼 그런 거 표현하기에 좋거든요. 그리고 있는 붓 종류는 그냥 다 사용하셔도 돼요. 꼭 뭐가 정답이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점점점점 찍을 때 많이 필요해요. 근데 별로 사용하진 않는데 그래도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단 자, 먼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가 구상이 되어야겠죠. 글씨가 누군가는 그림을 먼저 그리고 글씨를 쓰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글씨부터 써요. 그래서 글씨에 따라서 그림의 구도가 바뀌거든요. 일단은 간단하게 쓸게요. 오늘은 글씨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일단 대충 쓰고요. 자, 이런 글씨가 있다면 일단 글씨는 오늘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쓴 거예요. 자, 이런 글씨가 있다면 여기다가 이런 식의 이렇게 해서 풍경을 하나 그린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꽃을 한 송이, 꽃 몇 송이를 그리는 게 괜찮겠죠. 그래서 일단은 꽃을 스케치가 없이, 밑그림이 없이 그려보는 건데요. 오늘은 밑그림이 없는 스케치, 꽃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우선 저는 한국 화물감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미리 말려놓은 거예요. 좀 지저분하죠. 그리고 이제 같은 종류별로 초록 색깔 같은 경우는 다 그 초록색의 종류별로 다 따라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초록색은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쓸 때 더 예쁘게 보여서, 그리고 이제 각자 이게 48색을 다 넣다가 보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말린 물감을 쓰는데요. 이렇게 생물감도 필요해요. 지금 필요한 것들을 여기 그때그때 따라서 쓰고, 말린 거는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 먼저 꽃을 여기에서 한 송이를 그릴 거고요. 이렇게 크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풀처럼 이파리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떤 꽃을 그릴지 구상은 필요하겠죠. 그다음 약간 핑크색이 도는, 그러니까 약간 붉은색이 도는 하얀 꽃을 그릴 건데요. 하얀 꽃을 그리고 싶어도 하얀 꽃 같은 경우는 종이에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붉은빛이 도는 하얀색, 뭐 약간 핑크빛 비슷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섞어요. 물론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빨간색을 가져와서, 여기가 지금 원래 하얀색이, 마른 하얀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붓질을 할수록 하얀색으로 바뀌겠죠. 여기가 지금 마른 하얀색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약간 물을 빼고요. 그리고 빨간색을 끄트머리만, 끄트머리만 보이죠? 안 보이려나? 끄트머리만 적셔요. 그리고 나서 꽃 모양을 이렇게 네모 비슷하게 약간 넓게 갈 건데, 안쪽이 진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꽃잎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빨간색이 안 나오면 한 번 더 칠해줘요. 이런 식으로. 붓을 끝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해서 눌러요. 그러면 넓은, 3번 반복하면 넓은 색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물감이 다 됐을 거니까 핑크색을 살짝 발라주고, 끝까지 발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붉은색을 역시 좀 칠해주고, 그리고 밑에 거는 좀 작게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붓을 중간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꽃이 하나 완성됐죠. 그 다음에 한 송이만 있으면 허전하죠. 외롭잖아요. 한 송이를 더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꽃을 2송이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파리가 되겠죠. 그러면 잎을 어떻게 그릴 건지가 중요하겠죠. 꽃에는 이파리 모양이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꽃대는 조금 진한 색으로 살짝 두껍게. 그래서 여기에 초록색이 다 섞여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진한 색이죠. 그리고 조금 덜 진한 색. 그리고 마지막에 연한 색을 한번 칠해줘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화선지는요. 물이 많으면 번져요. 여기에 너무 번지면 보기 싫겠죠. 그래서 이런 다 쓴 종이요. 버린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 앞에를 빼버리면 물감이 빠지니까 뒤쪽이요. 살짝 놓고 뒤쪽을 눌러줘요. 앞에 누르지 말고 뒤쪽을 눌러요. 그럼 물이 빠져요. 이렇게 묻었죠. 그래서 그 물을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물을 뺀 다음에 약간 이 방향으로 눌러서 약간 두껍게.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꽃대를 그려줬어요. 그러면 이파리를 길게 할 건지 옆으로 넓적한 걸 할 건지 이렇게 나뭇잎처럼 할 건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오늘은 길게 할 거예요. 길게 하는 건 이제 무늬나 기법에서 난초 잎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쓸 건데요. 일단 진한 거를 칠하고 밝은 색을, 이래야 명암이 그라데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살짝 뒤에 물을 빼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떼주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가 눌렀다가 천천히. 그 글씨 쓸 때 두껍게 갔다가 가늘게 갈 때 기법 있죠. 눌렀다가 살짝씩 떼는 거. 이게 연습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다 이렇게 있냐? 그러면 얇은 것도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 있겠죠. 여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그어줘요. 자,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허전하죠. 이래도 되지만, 그래서 이제 옆에다 보라색 꽃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놓고 옆에다가, 물론 이거를 더 가도 되죠.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릴까요? 이렇게 가고 여기다가 글씨랑 너무 가까우면 안 되니까 이쪽에다가 그냥 보라색 하나를 그릴게요. 자, 요즘에 쑥보쟁이가 나오는 계절이죠. 그래서 약간 청색, 청보랏빛에 하얀색, 청보랏빛인데 연한 청보랏빛 쑥보쟁이를 그릴 건데요. 아까 하얀색인데 붉은색 썼으니까 닦아주고, 하얀색 물감을, 이건 생물감인데 마른 물감이어도 상관없어요. 따라주고 청보랏빛
청보랏빛 물감. 이게 이제 청보랏빛 나는 색인데요. 이거를 해서 묻혀서 이 하얀색하고 섞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붓을 많이 쓸수록 색깔이 밝아지죠. 살짝 청보랏빛만 감돌게. 자, 쑥부쟁이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가늘어요. 그래서 물을 좀 빼줘야 돼요. 물이 더 빠져야겠죠. 이렇게 하니까 맹숭맹숭하죠. 그래서 진한 색을 끄트머리에다 찍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찍었어요. 여기는 이따가 진한 거를 찍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잘못 그려졌을 때는 한 번씩 그려주면 돼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면 여기에 이파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쑥부재기는 국화가예요. 그래서 이파리가 약간 넓어요.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옆에다가 물기를 닦는 거예요. 대를 그려주고 꽃대를 그려줘요. 그리고 나서 약간 밝은 색하고 합쳐져야 되거든요. 얘는 약간의 명암이 생겨야 돼서 이렇게 한 번씩만 찍어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파리를 좀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냥 점만 찍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안에 수술이 남았죠. 보통 수술은 노란색으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노란색으로 마른 물감을 사용할 때는 좀 많이 붓질을 해야 돼서 그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그리고 찍어줘요. 자, 이렇게 노란 물감을 칠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끝나도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약간
수술 같은 거를 올릴 거예요. 그 어떤 꽃들은 수술이 잘 안 보이지만 어떤 꽃들은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정말 붓끝이 보일 듯 말 듯한 이런 붓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생물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안쪽에 하얀 거를, 아마 지금 이게 안 말라서 같이 겹치기도 할 건데, 조금 말린 다음에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그냥 하는 거니까. 식으로 안에 수술을 그려주는 거죠. 이건 아무래도 이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쪽이 좀 길면 좋겠죠. 그리고 얘네들도 그냥, 얘네들은 점만 찍어줘도 돼요. 작은 거니까. 작은 거는 안에 수술까지 다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점만 찍어줘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약간 붉은색 계열, 그러니까 진하면서도 붉거나 고동색이나 붉은 보라 색깔의 생물감. 여기에서는 마른 물감 사용을 하면 번지거나 잘 표시가 안 돼요. 물론 연한 색에다가 진한 색은 가능하죠. 그래도 일단 이렇게 미리 따라 놓은 건데요. 붉은 보라색 해서 여기에 점을 하나씩만 이렇게 찍어주면 되죠. 물론 이게 크기가 같은 게 아니라 크고 작고 들쭉날쭉 해야 더 예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술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앞쪽에는 좀 저기하고 뒤쪽에 좀 크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꽃이 완성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밑그림이 없는 꽃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로 완성을 해도 되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선을 좀 그어주는 것도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안 그리려고 했던 건데 물감이 붓에 남아있어서 해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춰서, 물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는 방법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울이었습니다.